아마 공간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찌를 것이라고 봤던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기회가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허무하게 날아가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인천이 김포에게 1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경기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공격진이 잘했다와 공격진이 아쉬웠다는 기분이 동시에 드는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천은 공격 시에 이렇게 3-3-4 형태로 바뀌는데요. 오늘 이상기와 정원진이 유독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이에 대한 전술적 의도나 효과를 짚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른 부분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중원의 등대인 이명주가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김건웅을 투입했고, 오른쪽 풀백인 김명순이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상기가 선발로 나왔어요. 선발 라인업의 변화폭이 큰 만큼 사실 경기 전부터 불안한 점이 있다면 후방을 꼽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빌드업 과정에서 미스들도 종종 나오곤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결정적인 기회들을 다수 맞이했었는데 이게 전방 선수들의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역동성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공격진이 잘했다라고 느낀 이유인 건데, 경기 장면을 통해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의 골키퍼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까지 잔뜩 내려가면서 김포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여기에서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롱볼이 투입된 상황이에요. 사실 투입했다기보다도 걷어내기에 가까웠는데요. 여기에서의 세컨볼 싸움에서 1차적으로 무고사가 볼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넘길 수는 없어서 2차적인 공중볼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거의 걷어내기에 가까운 볼이었음에도 김포에게 완전히 볼을 넘기지 않은 것만 해도 좋았지만 이 2차적인 싸움에서의 집중력은 특히 훌륭했어요. 여기에서 박승호가 함께 강하게 붙어주면서 김포가 여전히 온전하게 볼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아까 경합을 하던 무고사도 이 공의 흐름에 기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냈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짧은 패스를 통한 전개에 실패를 했는데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단히 좋은 기회로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무고사가 볼을 잡은 시점에 다른 공격진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아서 순식간에 앞으로 빠르게 전개가 이뤄질 수 있었고, 최전방까지 볼을 몰고 가던 박승호가 직접 슈팅까지 해낼 수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최종 수비 라인들이 죄다 뒤로 쭉 하고 밀리면서 살짝 뒤에서 올라오던 바로우에게는 활용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승호가 여기로 넘기는 것에까지 성공했죠. 이미 이 시점부터 상당히 결정적인 기회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우가 최종 수비수 중 하나가 자신한테 붙자 직접 슈팅을 때리는 것보다는 옆에서 올라오고 있는 무고사한테 넘기는 걸 선택했는데요. 솔직히 이 선택 자체는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르소가 여기를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무고사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다만 무고사는 여기에서 전속력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속도를 늦췄었는데 아마 공간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찌를 것이라고 봤던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기회가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허무하게 날아가게 되었죠. 바로우와 박승호 모두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점이 공격진이 아쉬웠다라고 보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거 한 번만 그랬다면 이런 평가를 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김건웅이 정원진에게 볼을 넘긴 상황인데요. 정원진이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볼이 뒤로 흘러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전부터 예견되었던 후방에서의 불안함이 표출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바로우도 아래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즉시 상대한테 빼앗기는 것은 피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바로우를 앞뒤로 둘러싸버려서 전개는커녕 볼을 소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둘 사이의 공간을 통해 박승호한테 넘기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그 박승호도 마크맨이 떡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박승호가 이걸 원터치로 정확하게 넘겨줬고, 바로우도 박승호가 그렇게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박승호에게 넘기자마자 즉각적으로 앞으로 뛰어가서 이걸 잡아내더군요. 이런 식의 패턴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어요. 덕분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됐죠. 후방에서의 빌드업에서 미스가 나왔음에도 공격진의 집중력과 클래스가 이런 구도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었단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서도 바로우가 기똥차게 반대편에서 중앙으로 좁혀 침투하는 제르소한테까지 넘기면서 상당히 좋은
즉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됐죠. 무고사와 제루소가 박스 내부까지 들어와서 공을 잡고 있는데 이걸 1대1 대결로 상대해야 된다. 어느 팀이라도 막기가 어려울 구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득점까지 이어가는 것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 말고도 이러한 장면들이 전반전에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윤정환 감독의 이 표정이 그걸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한 골이 아니라 두 골이나 세 골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간단하게 총평하자면 역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후방에서의 불안함은 사전에 예견되어 있었지만 공격진의 집중력과 활발함을 통해 타개할 수가 있었고 그 공격진의 아쉬운 마무리가 또한 경기를 승리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라고 말이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